안녕하십니까. 대부분 아는 분들인데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름은 이인탁입니다. 저기서 변호사 생활하다가 리타이어한 2년 됩니다. 리타이어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시간 발해야 되고 칼럼을 쓰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법은 뭐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건데,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이용무 회장님이 정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철학적이고, 그래서 이걸 강의하려면은 아마 로스쿨에서 한 학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1시간 내로 하라고 그러니까 뭐 1시간도 안 되네. 이거 뭐 10분 벌써 지났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 법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강 박사님은 그 얘기만 듣고 가신다고 그러는데, 법은 우리에게 뭐냐 하면은, 우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권리를 알아야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법은 우리의 삶의 등불과 같은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뉴욕을 가는데, 깜깜한 밤에 뉴욕을 가는데 헤드라이트를 켜게 되면 50야드, 100야드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뉴욕까지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면은 어디에서는 어떻게 돌아야 되고 어떤 위험적은 어떻게 피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알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을 알므로써 우리는 떳떳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될 것이 있다 하는 뜻에서 우리에게는 그 등불과 같은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충분한 답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잘하는 대로 어떤 걸 얘기하게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그걸 선별을 했는데, 우선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권리가 뭐냐? 권리는 누가 줬냐? 이런 질문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간단한 건데 그 대답을 주저합니다. 되게 못합니다. 여기 계신 석학들도 아마 주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법을,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부인권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준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금이 준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지금 이북 같은 데서는 그 김일성 주석이 주신 은혜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지상낙원에서 산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권리는 누가 준 게 아니라 줬다면 하늘이 준 거예요. 천부인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inalienable right, inalienable, 우리하고 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뒤에 조명을 끄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정부는 우리의 그 inalienable right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거지, 그 우리 권리를 캐치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마이크가 안 되게 그래요? 그래서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는 꼭 외워가지고 가세요. inalienable right.
우리하고 떼어낼 수 없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누가 줬냐? 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줬다고 하게 되면 천부인권이라고 하늘이 준 거예요. inalienable right. 근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마리오 푸조 작품 Godfather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마론 브란도가 주연을 한 아주 인기 영화가 있었죠. 대개 다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걸 굉장히 널리 방영이 됐는데 거기 무슨 장면이 있냐면은 Godfather 딸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파티를 하는데 그 정원에서 아주 화려한 파티를 해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와서 노래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성대한 파티를 하는데 그때 FBI가 와가지고 거기에 온 차량 번호를 막 사진을 찍어요. 거기에 마피아 중간 보스들이 뭐 왕창 왔으니까. 근데 Godfather 큰 아들이 son인데 그 써니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카메라를 뺐어요. 빼고선 거기 필름을 빼서 필름을 그냥 땅에다 막 비비고선 카메라를 던져줘요. 그래서 너 당장 꺼지라고. 여기 프라이빗 파티인데 어디 너희들이 초청도 안 받았는데 너희들이 여기 왜 왔냐고 말이야. 근데 그건 당연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걸 당연한 걸로 보는데 한국에서 그걸 본 사람들의 평이 뭐냐면은 그 영화가 너무 과장했다. 아무리 그 FBI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럼 할 수 있죠. 그럼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FBI고 뭐 경찰이고 그럴 권리가 전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문화는 뭐냐면은 문화 500년 문화까지 갈 필요는 없고 외전 때 난 어렸을 때인데 내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순사가 흰철 큰 차고 롱 부츠 신고 순찰을 한다고 무시무시하다고. 그래서 우는 애한테 순사 온다 그런다고. 응? 그러니까 그렇게 순사가 무섭다는 얘기야. 그리고 민간인을 순사가 잡아서 땀을 때리고 그런 걸 내가 눈으로 봤다고. 그러니까 관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걸로 알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의저 500년 동안에 관전민비까지 갈진 않더라도 그렇게 우리 국민은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FBI가 Godfather 잔치날 와가지고서는 자동차에 태그 사진 찍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장 꺼지라고. 그냥 슬불슬불 다 꺼져.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의 관람객들 에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건 우리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거, inalienable right. 이거는 정부는 그거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지 우리한테 권리를 준 적도 없고. 그래서 헌법을 보게 되면은 정부가 we grant you right 이런 건 한마디 없습니다. State shall not. 정부는 국가는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만 돼 있지. The state offer you certain right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4th Amendment가 이제 우리 권리를 많이 규명한 게 있는데 The state shall not deprive. 국가는 이거 뺏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Any person, any citizen이라고 안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한 사람으로부터라도 cannot deprive. 뭘 뺏지 못하냐. Life, liberty, property. Life, liberty, property를 못 뺏는다 이거야. Without due process of law. 그러니까 법적 절차 없이. 그러니까 남미에서 말이지 불법적으로 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불법으로 막 있고 그러는데
이걸 잡아서 그냥 내 던질 수 있으면 좋은데 cannot do that. Any person,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무슨 뭐 브라질 사람이든지 뭐 엘살바도르든지 어디 사람든지 간에 외국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미국 땅에 발을 딱 붙이는 다음부터는 헌법이 보호합니다. State shall not deprive any person, including him, life, liberty,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그래서 이러한 그 제재를 우리가 받는 거는 헌법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법이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any person.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태어났을 때 그런 권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건 inalienable right가 미국 시민의 right뿐만 아니라 any person. 체류자들이 뭐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거 엄청난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가지고 사는데 FBI가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no!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엄청난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 근데 한국 같은 문화, 한국뿐만 아니라 왜 미국이 아닌 다른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government 내 앞에 주눅이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law practice를 한 듣고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입건이 되면은 유죄를 인정하려고 그래요. 이거 뭐냐, 뻔히 그렇게 홍보인데 뭐. No!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내 케이스를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그 변호사로서 내가 대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은 내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법원에 기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내용만 내가 얘기를 합니다. 해군 문관으로 근무하면서 비밀 서류를 여기 대사관에 나와 있는 해군 문관, 한국 해군 문관한테 그걸 줬다고 해서 간첩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네, 제일 처음으로 리테인 된 게 저입니다. I'm the first lawyer. 그런데 그 사람 동생이 뭐 한국의 국회의원인가 뭐 그래요. 뉴욕에 자주 다닌대요. 그 사람이 뉴욕에 있는 어떤 변호사를 하여해가지고 나를 제치고서는 그 사람을 받았다.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형사사건으로 형무소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내가 담당한 케이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안 갔어요. 뭐 시시한 교통 법규 위반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와이프 죽인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담당을 해서 스토리는 길지만 하여튼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 내 가까운 친구들이 뭐냐면, 야, 그걸 어떻게 이기려고 그걸 받냐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모든 형사 사건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긴다가 아니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슨 방패가 있냐면은 inalienable right도 이제 물론 중요한 거지만은 12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해야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11명이 유죄라고 한 사람이 우기면 유죄 판결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의 그 증거가 어느 정도로 증거를 해야 되냐면은 증거에 3가지가 있어요.
그 형사 사건 때 증거, 그다음에 민사 사건이지만 사기건에 대한 증거, 그다음에 순수 민사 사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네글리전스라든가 무슨 뭐 컨트랙트라든가 이런 거는 그 preponderance of evidence라고 그래요. 저울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죄가 있냐 없냐 무게를 달아보면은 약간만 이렇게 넘치면은 그걸 나는 그 배심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풋볼 경기장이 100야드입니다. 근데 50야드 중앙선 50야드만 넘어가면은 민사 사건에서는 이겨요.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는 beyond the reasonable doubt입니다. beyond. 그랬을까? 정말 죄를 범했을까? 하는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배심원한테 뭐라 하냐면은 터치다운까지 볼을 가져가서 터치다운에 찍어야 검사가 그렇게 했다면은 유죄 판결을 해란 말이야. 그러나 did he do that? 웬만해서 안 됩니다. 내가 그 와이프 죽인 케이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긴데 beyond the reasonable doubt. 그 민사 사건의 사기 사건에 되면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그건 뭐냐? 확실한 증거로 말이에요.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그러면 그 풋볼 경기장 케이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75야드 정도까지 가면은 사기 사건으로 저는 사기쳤다고 여러분들이 verdict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뭐 사기 사건은 내가 안 해봤지만 그 형사 사건 beyond the reasonable doubt 터치다운까지 찍었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그 클로징 아기먼트에서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 클라이언트가 진짜 죄를 범했느냐 살인을 했느냐 그냥 죽이려는 의사를 가지고 살인을 해야 돼요. 뭐 홧김에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이거 그래서 죽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방위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beyond the reasonable doubt 아주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은 유죄 판결 내려라 이거야. 그러나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야 내가 잘못했다. 그 사람은 정말 유죄 판결할 게 아닌데 내가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면 평생 그게 머리에 나올 거다 이거야. 그는 후회할 거야 안 할 거야. They finally said not guilty.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러니까. 근데 그 해군 무관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난 이제 해고가 된 거야. 뉴욕에 무슨 고물급 변호사가 왔다고 해서 나는 해고가 되고 이제 새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싸우지도 않고 유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beyond the reasonable doubt. 그거는 사람은 10년, 9년 얼마나 하다가 억울하게 산 거예요. 그 언도한 난 거기서 제외됐지만은 그 언도하는 날 재판은 내가 갔었어요. 재판도 없었지. 언도만 하는 거지. 야, 그런데 그날 유죄 판결을 하고 언도를 받는데 참 한심하더라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당사자 책임이에요. 당사자가 싸워주십시오. 이걸 해줘야 되는데 유죄 인정하자. 이거 뭐 한 20년짜리인데 뭐 10년 정도면 괜찮다. 뭐 유죄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형사사건은 모든 형사사건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긴다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lead not guilty. 그러니까
아주 심한 범이 이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제 무죄를 주장한다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엄청난 죄를 지고서는 어떻게 무죄를 주장해? 저는 미쳤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죄라는 것은 죄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검사가 유죄를 증명할 정도의 죄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제이 심스가 자기 와이프, 전 와이프하고 그 애를 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무죄예요. 그래서 그 오제이는 증언에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검찰 측 증인 나온 걸 사별이 다 했으면한테 특히 그 장갑 끼고 해가지고 거기서 피가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버려진 거를 그걸 수거해가지고서 이제 증거를 썼는데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게 젖었다가 말리니까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손에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 오제이 변호사가 뭐냐면 너 이거 손에 끼워봐라 그런 거예요.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오제이 장갑이냐. 이게 맞지도 않는데 if it doesn't fit, you gotta acquit him. 이게 맞지도 않으니까 무죄를 해라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그건 좀 트리키한 거지만 하여튼 그 beyond the reasonable doubt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죄를 범할 일도 없지만 죄를 범한다 하게 되면 you have to remember that. beyond the reasonable doubt. 그거는 터치다운까지, 볼을 팟다운까지 가야 된다. 그건 내 주장인데 이제 반대쪽에서 검사가 objection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유, beyond the reasonable doubt을 터치다운까지 비교하는 거는 너무하지 않냐. 근데 뭐 판사가 well, this is his argument.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 IRS 직원한테, IRS 인스펙터한테 뇌물을 주다가 걸린 클라이언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뇌물을 주면서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한 거라고. 뇌물을 주면서 IRS 에이전트가 마이크 장치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하는데 이제 다 녹음된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와, 이 캐시구나. 뭐 이런 게 다 말이 되는 거야. 뭐 쉬어보자. 그리고 뭐 1, 2, 3 치는 거 다 녹음이 된 거야. 20장이에요. 2,000불 이제 내걸 받은 게 증거가 나온 거야. 근데 뭐 재판에서 배심원들한테 그걸 들려줬다고. 그러니까는 검찰 측이 뭐냐면 자기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100% 자신 있다 그래야 100% 좋아하네. It's up to the juror, not you. 근데 그 얘기까지 뭐 아마 시간이 한 걸릴 텐데 하여튼 그 얘기도 시간이 그래서 결론은 무죄. 그래서 우리 권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일은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 국민은 그런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형사 사건을 내가 얘기를 했고 이렇게 민사 사건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court of law가 있고 court of equity가 있어요. equity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참 적당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equity 사실은 진짜 가치. 이게 내 집이 50만 불짜리인데 20만 불 담보 잡히고 진짜 가치는 30만 불이다. 그러니까는 my equity of my house is $300,000. 그게 equity거든. 그러니까 내 집의 진짜 가치가 30만 불이란 말이야. 그게 equity라고, equity. 그러니까 equity라는 말을 한국말로 뭐 이리저리 찾아봐도 내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핵심적인 거, 법적인 게 아니라 핵심적인 걸 가지고 재판하는 코트가 에퀴리 코트예요. 제가 맨 처음에 변호사 됐을 때는 법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로 케이스는 로 코트에다 하고 에퀴리 케이스는 에퀴리 코트에다가 근데 수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는 그게 합쳐졌어요. 합쳐졌지만은 케이스의 앞에다가 에퀴리는데 E-맨 에퀴리 케이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L 로 케이스는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한참 하더니 그것도 없어졌어요. 시빌 케이스는 다 C 대시 얼마로 나가요. 근데 크리미널 케이스는 CR 대시 얼마로 나가고. 그래서 맨 처음에 에퀴리 코트가 생긴 거는 캐톨릭의 종교 재판에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 있는 걸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퀴리 케이스의 주요를 이루는 게 이혼 케이스예요. 이혼 케이스. 그러니까 이혼 케이스는 천차만별인데 그걸 법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 이유도 천차만별이고 그걸 equitable distribution이 이제 문제인데 재산 분배도 equitable distribution이야. equitable 타당한 분배야. 뭐 반반이라는 것도 없고 equitable. 그러니까는 equity 코트가 해야 할 거가 당연한 거예요. 로하고는 틀려요. 어떤 게 정당하냐 그걸 가지고 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equity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equity를 이제 또 하나를 내가 예를 든다게 되면은 이건 이제 뭐 변호사 아닌 사람들은 알 필요가 뭐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하여튼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로스쿨에서 야 이게 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게 equitable conversion이에요. 그래서 로스쿨 한 1학년 한 후반 정도 돼서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집 매매가 있는데 집 파는 사람, 셀러하고 바이어가 있는데 셀러가 이제 계약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금도 치르고, 그러니까 이제 세틀먼트 할 날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럼 남겨줄 집이 없잖아. 그럼 누가 손해를 봐야 돼요? Anybody?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누가 손해를 봐야 돼요? 집은 아직 안 팔렸어요. 계약은 해놨다고. 근데 지금 불났어. 아마 답을 하셔도 아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이어가 손해요. equitable conversion. 진짜 그 집 가치는 사인할 때 넘어간 거예요. 그게 equitable. 그게 equity. 사인할 때 사인을 하고 나면은 파는 사람은 권한이 없어져요. 딴 사람에 팔 수도 없고 은행에다 채필 수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어집니다. 바이어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계약권을 팔 수 있어요. 계약권을 가지고 융자를 하고. 그러니까 equity, 진짜 가치는 넘어가는 거예요. equitable conversion. 그래서 나는 그걸 굉장히 참 불공평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I agree with it. 당연히 그래야 돼요. equity. 그래서 아까 형법에서는 beyond reasonable doubt 그게 핵심이고, 민사에서 특히 부동산 또는 어떤 재산이 이양되고 할 문제는 equitable conversion 사인할 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컨트랙에 쓸 때 그런 그 구절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넣는 뭐라냐면은 그 셀먼 할 때까지는 셀러가 책임진다 그런 조항을 넣는 컨트랙도 있어요. 그건 좀 아주 조심스럽게 잘 한번 봐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형사 민사를 다 커버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그러면 뭘 하는 사람들이냐? 변호사의 임무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 변호사가 그따구 뭐 어쩌고 no, 그런 아니에요. 변호사는 자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 변호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케이스나 다 하냐? 그건 아니죠. 그 변호사의 자질에 달린 거죠. 나는 안 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혼 케이스를 안 합니다. 이혼 케이스를 안 해요. 그럼 이 케이스라는 건 소송에서 이기면 해결이 나야 되는데 이혼을 시켜놔도 해결이 되는 게 없어요. 더 많은 일을 따른다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오면은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좀 상담을 하죠. 내가 얘기해서 그 가정을 세이브한 경우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케이스를 받고 돈을 벌어야지. 부처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돌려보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이제 우리 와이프는 불평을 했는데 하여튼 저는 그 이혼 케이스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세이브했죠. 그 젊은 여자들이 이혼하러 온 여자들이 있으면 그 남편 버리면은 그 딴 남편 가봐야 신통할 게 없어. 그리고 그 남편 버리면은 그 주워간 여자들이 지금 줄 섰다고. 다시 생각하셨다고. 그 남편이 뭐 이러고 저러고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다 이거야. 그러지 말고 본인이 바꿔봐라. 남편을 맞게. 그러면 you save your marriage. 그렇게 트라이 하고선 안 되면 그 다시 하고 그러는데 세이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무슨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예, 지금 그 트럼프 베스터 예. 그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 아티클 읽는 사람은 벌써 거기 썼는데 그래요? 오늘 아침에 올렸고. 아 그래요? 좀 못 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뭐냐면 그 트럼프는 지금 디펜스가 없습니다. 사면 초과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 대통령 기록물은 뭐까지 나와요. 그거는 그 Presidential Document Act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 후에 만들어진 법인데 대통령 기록물은 뭐까지 나옵니다. 그걸 어디로 가야 되냐면 National Archives 그 기록 보관소로 가야 돼요. 그걸 가져나온 자체가 죄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비밀 문서를 그렇게 다룬 거는 Espionage Act 그 간첩죄로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은 이유는 지금 터치다운 했던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오시길래 그 circumstantial evidence 그건 충분한데 저는 그 마지막 그것을 찔 수 없다고. 아니 지금 이제 재판 단계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조사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조사하는 단계니까는 하여튼 지금 그 서류를 검토할 사람을 따로 임명해달라는 게 이제 트럼프 측 주장인데 그건 소용없는 짓이에요. 왜 소용없냐면은 서류를 검토해서 이것이 증거로 채택되냐 안 되냐는
그 재판 담당하는 판사가 결정할 거고, 이것이 과연 비밀 서류라서 국가에 무슨 뭐 해가 있을 거냐 아니면은 그건 배심원이 결정할 문제고, 지금 이거는 하고 있는 건 헛짓입니다. 또 보세요. 또 다른 질문. 지금 질문은 이제 법적인 질문보다도 정치적인 질문 같은데, 법적인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변호사 저기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글 쓰신 걸 제가 잠깐 봤는데요. 한동훈 씨가 그 검수원복, 예. 검수완박하고 검수원복이 둘 다 저기 합법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쓰신 거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거 거예요? 보셨어요? 그럼 오늘 아침 올린 거 보면은 거기 답이 있죠. 답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 거? 그러니까 질문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검수완박은 무슨 말이냐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검수완박이에요. 그게 위헌이에요. 왜 위헌이라고, 위헌이라는 거는 왜 위헌이라고 하게 되면 헌법에 상권 분립이 돼 있어요. 그 상권 분립은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은 행정권이에요. 그건 대통령 권한이에요. 국회는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 분과위원장 너는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그걸 대통령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검수완박은 위헌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복은 검찰 수사권을 다시 복귀하자는 거는 내가 위헌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왜 내가 위헌이라고 그랬냐면은 검수완박 자체가 위헌이니까 검찰 수사권이 박탈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수사권이 안 된 수사권을 뭘 원대로 복귀하자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정확히 얘기하려면 헛소리다. 검수원복은 헛소리다가 정확한 답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린 거예요. 그걸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오케이. 또 좀 아주 그냥 쨍하는 질문 없어요? 예, 오케이. 그 판결이 나왔는데 예. 그 판결이 개인에게 유리할 수가 있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불리할 수가 있는 그런 컨플릭트한 케이스가 있나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라는 거는 그런 그 법리에 의해서 결정한 문제지, 뭐 그렇게 애매모호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쩌고 사회적으로는 어쩌고 이런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서류를 검토할 스페셜 마스터를 임명해달라는 게 트럼프 측 요구라고. 근데 검찰에서는 웃기지 마. 그게 뭐 필요했냐 그랬는데, 판사는 이제 그 트럼프가 지정한 판사예요. 그 젊은 여자 판사인데, 뭐 트럼프 편 들어서 뭐 했다고 내가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판사 된 지 얼마 안 되는 여자인데 젊은 여자예요. 근데 그 스페셜 마스터를 그런 임명을 하는 걸 하고 할 테니까는 양쪽에서 후보를 제출해라 이랬다고. 그러니까는 판사도 이제 좀 빠질 군용을 찾으려고 그런 거라고. 너희들이 임명한 사람을 내가 임명했지 않냐. 그러려고 이제 그런 거 같은데. 근데 그 스페셜 마스터가 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재판에 증거를 채택하냐 안 하냐는 거는 재판 담당하는 판사가 할 거고, 이게 진짜 무슨 나라의 그 안보에 뭐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유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배심원이 진짜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배심원이 결정할 문제지 지금 무슨 뭐 제3자 스페셜 마스터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배심원 재판에 대해서 내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배심원 is a fantastic system. 그러니까 그
그 맨 처음에는 나도 저기 지금 한국의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거 같아요. 한국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그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배심원 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 법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걸 결정을 하느냐.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문제는. 그런데 배심원이 하는 거는 법을 놓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fact, 사실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의해서 법원이 언도하는 겁니다. 언도는 판사의 몫이고 그 fact, 사실을 결정하는 거는 배심원 몫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수룩하고 그런 그 민간인 것처럼 보지만 they all 내가 느낀 게 they all smarter than I. 그러니까 사실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슨 사실을 결정하느냐. 지금 그 살인 그 용의자가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러면 그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죽였느냐 아니면은 프리메디테이트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죽였느냐 그게 이제 1급살인이에요. 프리메디테이트 murder 1급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가지고 죽이는 2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확인해 죽인 거는 그건 이제 맨슬러 그건 보통 살인이라고.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의 그 피의자가 아기를 가지고 죽였냐 안 죽였냐 그거는 팩트의 문제라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판사하고 누구고 그걸 결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느님만이 아는데 그 하느님의 마음을 누가 결정하냐면 민심이 천심이에요. 국민이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국민을 대표하는 게 배심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배심원이 그 계획적으로 아기를 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은 판사는 거기에 맞춰서 언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와 로 이게 갈리는 겁니다. 배심원은 팩트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국 또 비판하는 것을 미안한데 그게 이제 한국에는 항소에서 올라가잖아요. 거기 뭐 7살이 2급도 없고 판사 마음대로 그건 판례가 없는 나라라고. 근데 대부분에 올라가는데 그 팩트를 바꾸는 게 있어요. 그 이재명이 케이스인데 무슨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랬는데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를 유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판결을 한 게 누구냐면은 김명수예요. 창업 병신이지. 그 암만 읽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팩트는 항소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팩트는. 그래서 한국 법원의 판사가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그 증인의 증언도 듣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를 그 재판에 가지도 않고 증언을 들어보지도 않은 상급법원 판사가 아유 그건 아니다고 이건 없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언더도 10년인데 아 이건 5년만 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상급법원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이거가 재판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재판하라고 돌릴 수는 있어요. 무슨 경우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면은 증거로 들어가야 될 거를 제외시켰다든지 그 다음에 제외시켜야 할 증거를 집어넣었다든지 이건 법적인 하자예요. 법적인 하자는 상급법원에서 그건 잘못됐으니까 그걸 고쳐서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볼 수는 있지만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급법원의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판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무슨 쨍하는 질문 없어요? 오케이. 쨍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사건에서 지금 팩트로 보면은 국가 기밀 문서를 개인 집으로
사조로 가지고 간 게 불법인 건 분명한데 만약에 배심원이 그 intentionally 무슨 뭐 국가에 해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뭐 기밀을 외국에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고 결정을 하면은 무죄가 될 확률도 많지 않을까요?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있지. 그러니까 그 jury nullification이라는 단어예요. jury nullification. 확실했는데 이게 유죄 판결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jury nullification이라는 거예요. 그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냐면은 한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흑인하고 백인 간의 갈등 같은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백인이 흑인 여자를 강간을 했다. 그래서 그 백인 남자를 기소를 하는데 이게 유죄가 안 떨어져요. 그게 jury nullification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그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판례가 이게 중요한 건데 판례에 그런 게 다 나타나요. 그냥 변호사들이 아규할 때 그거는 나빠서 안 된다. 이거 옳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변호사들이 아규하는 건 뭐냐면 판례를 가지고 아규를 하는 거예요. 저 인종차별이다. How do you know? 판례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그 판례가 많아요. 그 인종차별 얘기되면 1857이면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이지. 1857 스캇 vs. 샌포드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S-A-N-F-O-R-D, 샌포드. 스캇 vs. 이건 뭐냐면은 그 흑인을 가지고 흑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다. 흑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다. 그때도 우리 헌법이 있었다고. born citizen, 여기서 태어났으면 미국 시민인데 미국 시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방 법원에 그 소송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게 스캇 vs. 샌포드. 스캇 vs. 샌포드. 1857 케이스. 그게 미국 역사상 가장 그 악법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서는 플래스 vs. 퍼거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냐면은 그 1896 케이스인데 그 흑인이 열차를 타가지고선 백인 칸에 앉았다가 내쫓겼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내쫓긴 이제 플래스가 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그 스캇 vs. 샌포드는 7대2로 그 케이스가 흑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케이스가 7대2 대법관 7놈이 그렇게 반대하고 2사람만이 반대했어요. 그게 제일 악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그 플래스 vs. 퍼거슨은 그 1896 케이스인데 그 기차에 백인 칸에 흑인이 앉았다가 내쫓긴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플래스가 수를 했을 거 아니야. 그 equal right에 어긋나는 거니까. 근데 무슨 판결이 났냐면은 그래 불리한 거는 사실인데 똑같은 서비스 했잖아. 그 같은 목격지를 데려다 줬고 뭐 같은 시설에 그 차를 태웠고. 그래서 그 판례가 뭐냐면 separate but equal 판례. separate 했지만 equal하다 이거야. 그 7대3으로 그게 됐다고. 그냥 조금 발전된 케이스라고. 몇십 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히 발전된 게 뭐냐면은 Brown vs. Board of Education. Brown vs. Board of Education. 1954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흑인하고 백인 학교가 달랐어요. 백인에는 백인 학교 가고 흑인은 흑인 학교 가는데 이걸 깬 거예요.
브라운이 흑인 브라운이 백인 학교에 등록하다가 내쫓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했는데 그 케이스에서 정부는 뭐냐면은 그 separate for equal 판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학교는 다르지만 뭐 같은 거 가르치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거야. 판례도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그때 대법관 9명이 만장일치로 separ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is inherently unequal. 분리하는 것 자체가 unequal이다. 그게 그 미국의 그 역사를 뒤엎는 케이스입니다. 1954 케이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나쁜 케이스는 뭐냐면은 콜레마스 vs US인데 두 번째로 나쁜 것까지는 뭐 하여튼 첫 번째로 나쁜 걸 알아서 그 다음에 what's the question? continued question인데요. 우리 트럼프의 앞날을 한번 좀 짚어보면 지금 검찰이 인다이트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요담 단계 아닙니까? 오케이. 인다이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오케이. 만약에 검찰이 인다이트라는 게 한국말 하면 기소죠, 기소. 검찰이 크리미널 인텐트가 있다고 기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한다면 인다이트를 하면 그 다음 옵션들이 어떤 게 있어요? 오케이. 인다이트를 하면. That's a good question. 그러니까 트럼프 죄가 제일 큰 죄가 insurrection이라고 그 반란을 주도한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 국회를 쳐들어가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수천 명 아마 10,000명 가까이 그때 모였는데 국회에 쳐들어간 사람들은 한 1,000여 명 될 거야. 근데 그 중에서 700몇 명을 기소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행동대원이고 그러나 뒤에서 조종한 놈은 트럼프다 이거야.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거는 insurrection이라 incitement 이렇게 incitement을 뭐라고 해요? 이렇게 공모한 거야 이렇게 선동. 그러니까 반란 선동죄가 이제 그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서류 사건은 내도 이제 그건 뭐냐면 간첩 행위로 기소를 했으면은 그것도 제일 큰 케이스란 말이에요. 뭐 갖다 대면 많죠. 근데 기소는 물론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하는데 그 기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물론 검찰이 시작을 해야 되지만 대배심원하고 소배심원은 또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소배심원은 12명이에요. 대배심원은 23명입니다. 23명 중에서 반 12명이 이놈 기소해라 하면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소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the defendant more likely than not committed a crime.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죄를 안 아는 것보다는 많으면은 기소가 돼요. 그게 이제 기준이라고. 그러나 재판에 가서는 12명이 beyond the reasonable doubt.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찰이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검찰은 대배심원한테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냥 국민이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대배심원 앞에서 브리핑하고 증인 갖다가 증인시키고 증언시키고 뭐 해가지고서는 이제 대배심원이 투표를 한다. 투표를 해서 12명 이상이 기소합니다 하면 기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배심원은 주리 셀렉션 같은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대배심원은 우리 그 군대 그 영장 받는 거 같지. 그 지역에서 그냥 트럼프 케이스는 지금 내가 얘기한 케이스는 워싱턴 DC 케이스라고 지금 조지아도 있고 뉴욕도 있고 뭐 있는데 하여튼 워싱턴 DC 케이스는 워싱턴 DC 주민으로서 그 선거인 명단에 나와 있는 이름을 무작위로 뽑아요. 무작위로 골라서 주인
23명. 근데 그 주리 셀렉션하고 뭐 질문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할까 말까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재판을 주어리는 그거는 그 주리 셀렉션은 아주 심각하게 하죠. 심각하게. 그러니까 내 표는 대선을 세이브하고 상대편은 잘라내고 이런 그런데 그 예를 하나 들면 그 뇌물 케이스, IRS 뇌물 케이스에 주리 셀렉션 할 때 내가 IRS 감사받은 사람 손 들어라니까 쫙 손 들었어. 오케이, 손 들고 있어. 그래서 내 명령 딱딱딱 체크하고서 오케이, 땡큐. 그래서 이제 그 스트라이크 하는 순서가 내가 스트라이크 하나 하면 저쪽에도 오고 내가 하면 저쪽에도 오고 파스를 거거든. 내가 이제 10명 스트라이크 하게끔 돼 있는데 내가 10명을 스트라이크 하고 나니까는 그 나머지 몇 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 검사가 이제 내가 세이브하고 싶은 사람들 다 스트라이크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남전지가 있잖아. 그건 배심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배심원 재판할 배심원 그 주리 셀렉션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지만은 대배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먼저 말씀하신 그 definition이 이제 법은 나에게 등대다, 나에게 가스다 그러셨는데 그 등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옳게 리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미슬레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 등대는 불을 비치기만 하는 거지 일로 가라 저리 가라는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안 비친 거죠. 근데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아니 혹시 이제 미슬레드 된 경우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볼 때는 뭐 경험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법은 너 이리 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위반하면은 그냥 우리가 법은 나쁜 놈을 잡아놓는 게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사람만 잡아놓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다 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지.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해요. 그게 이제 그것까지 간섭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부가 오버액트 하는 거죠. 얼만큼 그 자유가 있냐면은 국법에 보장한 자유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구도 이겼다고 우긴단 말이야. 그런 자유가 있는 거야. 그거 해, 또 해. 그와 마찬가지로 법을 이러니까는 이걸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정부는 안 하지만은 어떤 국민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야, 누구 이번에 찍는데 그놈 찍지 마라. 그래서 언론의 자유예요. 이렇게 한다. 아니면은 누굴 찍어라. 그것도 자유고.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하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이만큼만 하죠. 오케이.